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뇌는 뉴런이라는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고 다른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은 주로 전기적 신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 신호들 중에서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부르는 감각도 포함되며, 이것은 눈이나 코 또는 귀 같은 감각 기관이 감지한 외부 자극이 감각 수용체들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뇌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고 굳게 믿는 현실은 사실상 뇌에서 받아들인 전기적 신호들을 의식이라고 부르는 스토리텔러가 재해석해 내놓은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개별적인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정보들에게 의미와 해석을 더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의식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물체를 만질 때 우리는 그 물체의 생김새와 견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이렇듯 인간이 실제라고 느끼는 개념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뇌에 전달된 전기적 신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에 더 가깝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특성들은 실제로는 원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세하면서도 복잡한 전기적 상호작용들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원자 세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감지하거나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만을 뇌로 전달하고, 뇌는 그 신호를 재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오감을 통해 전달된 전기 신호를 의식이 재해석해 내놓은 그 이야기 외에도 우리가 현실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 수준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알아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모든 것을 잃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단 한 가지 지식만 전할 수 있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남길 거라고 했죠. 원자는 전자와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이 세 가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는 중심핵을 형성하며 전자는 핵 주변을 공전합니다. 이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일 작은 원자로 할게요. 제일 작은 원자가 수소거든요. 수소 원자의 경우 만약에 원자핵이 농구공만큼 커졌다면 그러면 원자는 얼마나 졌을까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은 전자는 대략 요 강의실 주변을 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전자가 어디쯤 있을까요? 자, 여기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전자가 어디쯤 있냐면 이게 농구공이고요. 여기 강남역에 있습니다. 수원자예요. 제일 작은 거. 다른 원자들은 더 큰데 이거보다. 그럼 전자 혹시 멀리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전자는 내가 점이라 그랬어요. 크기가 없다 그랬죠. 농구공이 있고요. 강남역 정도의 정말 크기도 없는 점 하나가 돌고 있고요. 이 사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원자고요. 여러분 몸은 이걸로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질문해야 돼요. 텅 비었는데 왜 꽉 찬 거로 보이죠? 텅 비었다며. 텅 비었어요. 근데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꽉 차 있지. 답은 텅 비어 있어요. 꽉 찼다고 착각을 하는데, 왜 착각을 하냐면 바로 전자기력 때문에 그래요. 가시광선이 이 물체 구조를 뚫지 못해서 막힌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고요. 제 손가락도 저 전자랑 반발력으로 뚫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원래는 힘으로 밀어내기니까 막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엑스레이를 쬐면 바로 지나가요. 엑스레이는 여러분이 없다고 느껴요. 뼈만 좀 있고요. 감마레이 쬐면 아무것도 없죠. 지나갑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실제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도대체 실제가 뭐죠? 이게 여러분이 그 불교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반야심경에 있는 문구로 약 1500년 전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현대의 시뮬레이션 이론과 비슷한 개념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문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꼽아보자면 히브리서에 있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구절도 이 영상의 주제인 시뮬레이션 세계라는 주제의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면 감각기관인 눈이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또한 고대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동굴의 그림자라는 비유가 시뮬레이션 이론과 관련해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이 이론은 동굴에 갇힌 채로 태어나 출입문 맞은편의 벽만 보고 사는 죄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태어나면서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출입문 맞은편의 벽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출입문 너머의 진짜 세상은 알지 못한 채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고 가정하는데요. 그 죄수 중 한 명이 우연히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벽면에 비친 것들은 진짜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료 죄수들에게 벽면의 그림자가 진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평생 동안 벽면의 그림자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동굴의 그림자라는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감각이라는 동굴에 갇혀 벽면만 볼 수 있는 죄수와 같다고 표현했죠.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smell or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로 오면서 시뮬레이션 세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3년 닉 보스트롬이 발표한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의해 생성된 시뮬레이션 내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명은 그 안에 인공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들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죠. 또한 그 문명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시뮬레이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들이 실제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굳게 믿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업가 일론 머스크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이 매우 낮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이러한 생각들은 과학과 철학, 신학을 교차하는 개념이며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 속의 뇌 가설은 1981년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이 제안한 사고 실험으로 회의주의 철학의 대표주자인 데카르트의 내가 느끼는 감각이 전부 허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고 실험이며 시뮬레이션 이론의 핵심적인 측면을 담고 있죠. 이 이론에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어느 통 안에 있고 그 뇌의 모든 감각정보 입력이 인공적으로 완벽히 공급된다면 그 통 속에서 우리의 뇌가 경험하는 가상세계 또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동일한 느낌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통 바깥 세상에서 보면 통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뇌일 뿐이지만 통 속에 있는 우리의 뇌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도 뇌에 공급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지각 능력은 뇌에 주어지는 정보가 조작된다면 그것이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통 속으로 들어가는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통 밖의 세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 것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세계인지 아니면 뇌로 들어오는 전기자극에 따라 느껴지는 가상세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는 통 속의 뇌는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이론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시뮬레이션 세상 안의 존재들을 떠올리게 하고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의 그림자 이론에 나오는 동굴의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사는 죄수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기록들이나 고대 철학, 그리고 현대의 시뮬레이션 이론과 통 속의 뇌 같은 이론들은 각각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내용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짜에 대한 가르침이거나 진짜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외부에서 몸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지는 감각 정보들은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들로만 나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기 쉽고 어떤 감각 기관으로도 느낄 수 없는 진짜 세계를 가리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습관적인 생각에 갇혀 누군가가 설계한 현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As I was saying, she stumbled upon a solution whereby nearly 99% of all test subjects accepted the program as long as they were given a choice, even if they were only aware of the choice at a near unconscious level. 우리의 마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나 바깥의 대상에 집중하게 되며 외부에서 주어지는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사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나아가 외부에서 주입된 이념이나 사상 혹은 좋은 삶의 기준을 내가 선택한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며 가짜 세상에 휘둘리며 살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 갇히게 된다면 시뮬레이션 속의 존재들이나 통속의 뇌처럼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되겠죠.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 속의 가상세계이고 우리가 꿈을 꾸는 중이라고 해도 저는 그 꿈을 알아차리거나 꿈에서 깨어나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힌트를 찾은 게 아닐까 하고 사무실 한쪽 벽면에 있는 보드에 붙여놓고 가끔 바라보곤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수처작주 입척의 진이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인 임재선사가 남긴 말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진실이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거나 사물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로 이끌 수 있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습관적인 의식의 스토리텔링을 벗어날 수 있고 경험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이끄는 능력으로 고요함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 같은 꿈에서 헤매지 않고 하루하루를 꿈 같은 현실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꿈속인가요? 아니면 진짜 세상인가요?